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광주 시민사회계가 이번 주말 신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올해 만 100일세로 한국 가톨릭교회 최고령 주교인 윤공희 대주교의 삶을 엮은 평전이 윤 대주교에게 헌정됐습니다. 내일 2025 프로야구가 개막하는 가운데 기아 타이거즈가 13번째 우승을 자신했습니다. 지난달 목포의 한 시장에서 차도와 보행로가 구분되지 않아 보행자가 차량에 치여 숨진 가운데 다른 전통시장 역시 사고 위험이 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사실상 다음 주로 미뤄졌습니다. 늦어지는 선고에 헌법재판소를 겨냥한 날선 비판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광주 시민사회는 탄핵이 인용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이번 주말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김영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주로 예상했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기약 없는 행보에 국민 불안과 전국 혼란은 커지고 있고 국민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른 상황.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며 광주시장과 5개 구청장, 정치권, 시민단체, 종교계 등 각계각층이 한자리에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헌재를 향해선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헌재가 야속하고 검찰의 잘못된 행위,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불법 계엄이 야기한 고통은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의 안개 속 횡보 때문에 허탈감과 분노의 감정에 휩싸여 있다. 5.18 단체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5월 단체는 추락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는 것은 대통령 파면뿐이라며 헌재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내란 수계의 즉각 파면과 처벌을 위해 5.18 영령 광주 시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불확실한 가운데 광주 시민단체는 이번 주말 5.18 민주광장에서 신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오늘 봄 기온은 더 짙어지겠지만 먼지가 가득하겠습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만 서쪽에서 국외 미세먼지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오늘과 내일까지도 광주와 전남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겠습니다. 대기 정보 확인 꼼꼼히 하셔야겠고요. 황사용 마스크도 잘 챙겨 다니시기 바랍니다. 먼지만 아니라면 하늘 자체는 깨끗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이른 오전 중에는 짙은 안개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훨씬 높게 올라서 매우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기온 6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7도가량 높은 기온에서 시작한 가운데 한낮 기온도 19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평년 기온을 웃도는 수준이고요. 일교차는 오늘도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 동안에도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기온을 보이면서 포근한 봄 날씨는 지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식민지와 전쟁, 분단과 독재로 이어진 엄혹한 시대 상황에도 한결같이 평화와 양심을 전파한 인물이 있습니다. 한국 가톨릭교회 최고령 주교인 윤공희 빅토리아 대주교인데요. 그의 75년 사제 발자취와 101년의 삶을 엮은 평전이 윤 대주교에게 헌정됐습니다. 주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로 101세, 한국 가톨릭교회 최고령 주교 윤공희 빅토리노 대주교가 기립박수를 받으며 입장합니다. 그가 두 손에 꼭 쥔 책 한 권, 자신의 75년 사제 발자취, 101년 삶을 엮은 평전 대주교 윤공희입니다. 평화가 얼마나 정말 우리 삶에 이게 중요한지 그거를 절실히 느끼시기 때문에 처음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이 아닌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대교구장이었던 윤 대주교는 잔인하게 진압된 광주를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전두환을 면담한 끝에 5.18 주동자로 사형 선고를 받은 이들에 대한 사면을 이끌어냈습니다. 많은 이들은 윤 대주교가 광주를 살렸다고 하지만 윤 대주교는 도리어 광주 민중항쟁이 주교인 나를 살렸다 말합니다. 5.18 무고하게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사형 선고까지 받은 여러분들을 살려냈다. 그때 그 생각에서 이런 상상을 자꾸 생각이 났어요. 예. 뭐 다른 사람을 집행할 수도 모르겠다. 이걸 극박할 걸 아주 절박한 마음이 있었죠. 식민지와 전쟁, 분단과 독재라는 거칠고 야만적인 시대를 사제로 살아오며 역경마저 숭고하게 만들었던 윤공희 대주교. 광주 전남 김대중 재단은 단순한 종교 지도자를 넘어 양심의 상징, 정의 실천 지도자였던 윤공희 대주교의 삶을 평전에 담았습니다. 말은 날아간다. 그는 머물러 남는다. 제가 살아올 말로는 날아가지만 그리 됐어야지 머물러 남아가 많은 사람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윤 대주교는 그러면서 악에 빠지는 것도 시험이다. 그러나 훌륭한 생명체는 비상구를 찾아낼 줄 알아야 한다며 어둠 속에서도 희망과 빛을 찾는 삶을 살기를 당부했습니다. 분열이 있는 것에 일치, 그릇됨이 있는 것에 진리, 절망이 있는 것에 희망, 어둠의 빛이 위로받기보다는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2025 프로야구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어제 미디어데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감독과 선수는 한 목소리로 우승을 자신하며 팬들과 많은 추억을 쌓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이범호 감독은 2년 연속 통합 우승과 13번째 한국 시리즈 재패를 자신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팀이 우승을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둔 만큼 올해도 그 성적을 목표로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올 시즌 절대 1강, 극강으로 평가받는 부분에 대해선 지난 시즌 종이 한 장 차이로 이기고 지는 경험을 숱하게 했다면서 차분하게 시즌을 치러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차근차근 한 경기 한 경기에 준비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목해야 할 선수로 지난해 30홈런 30도루에 성공하는 등 리그를 주름잡았던 김도영 선수를 꼽았습니다. 김도영 선수가 또 유니폼을 많이 팔아서 팀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왕조건설을 바라는 팬들의 기대대로 선수들은 올 시즌 각오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기아 왕조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벌써부터 우승 공약을 생각하고 있다며 공약으로는 팬 페스티벌 때 대학 축제처럼 팬들과 많은 추억을 쌓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인이랑 달리기 시합도 할 수 있고 그런 부스들을 여러 개 많이 만들어서 팬분들이랑 재밌게 추억 쌓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주말인 오는 20일 NC를 상대로 올 시즌 144경기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한 언론 매체 광고비를 집행한 전남 지자체들이 사과에 나서고 있습니다. 담양구는 어제 입장문을 통해 이유를 막론하고 5.18 정신을 모독한 매체에 광고를 싣게 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고, 보성군도 시도민과 군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나주시도 광고비 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며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광주 서구의회 의원이 서구의회 의장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취업한 것을 두고 광주 시민단체들이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광주 진보연대, 민주노총 등 6개 단체가 모인 의정혁신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시민연석회의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전승일 서구의회 의장은 구민을 위해 일하기보다 사익 추구를 위해 동료 의원인 김영미 의원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광주 서구지부도 입장문을 내고 의장이 본인 업체 직원으로 의원을 취업시켜 사업권을 따내는 현실이 비통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달 장을 보러 갔던 시민이 시장 안에서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차도와 보행로가 구분되지 않아 발생한 사고였는데 다른 전통시장 상황을 확인해 봤더니 비슷한 사고 위험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말 목포의 한 농산물 도매시장. 장을 보러 왔던 시민이 짐을 부리고 나가던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시장 안에 보행로와 도로가 구분되지 않아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도매시장 운영법인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시는 이행이 잘 되는지 현장 점검하고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시장은 어떨까? 목포의 또 다른 농산물 공판장. 역시 보행로와 차로 구분이 없습니다. 공판장 내부에 화물차가 수시로 드나들고 손님과 혼재되는데도 동선 구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는 차량이 들락날락하면 위험하죠. 애기들도 다니고 그냥 여기서는 구경하고 막 이러니까 그냥 무의식 정신 놓고 집중하잖아요, 과일에. 한쪽으로는 차량만 뭐 드나들 수 있게 하고 그러면 더 좋지 않을까요? 목포 시내 시장은 모두 9곳. 이 가운데 77%가 넘는 7곳이 시장 안에 차로와 보행로 구분이 돼 있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안전시설물 설치가 아파트와 대학교 등으로 한정돼 전통시장 같은 다중이용시설은 안전사각지대로 놓여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청량리 종합시장을 포함한 전국 일부 전통시장에서는 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보행로를 설치하는 등 안전 개선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프로야구 티켓 등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웃돈을 얹어 되판 혐의 등으로 30대 남성 등 3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한국 시리즈와 가수 콘서트 티켓 등을 되팔아 6,4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표를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안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편의를 봐주겠다며 지인에게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시종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김현경 광주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실장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고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내년 선박람회를 앞두고 여수시와 선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참가국 유치와 후원, 기부협약 등 대외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여수에서는 1박 2일 일정으로 주한 외국 공관장 초청 팸투어가 열리고 있고 외국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공식 후원 협약식도 진행됐습니다. 보도에 최우식 기자입니다. 여수시와 2026 여수 세계 선박람회 조직위원회가 내년 박람회 개막을 앞두고 참가국 유치와 예산 확보, 콘텐츠 홍보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최근 정부 부처를 상대로 대외 활동의 보폭을 넓히는 데 이어 전 세계 32개 나라의 주한 외국 공관장들을 박람회 개최 도시 여수로 초청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외교관과 가족들은 여수시와 조직위원회의 환영을 받으며 1박 2일 일정의 여수 팸투어에 나섰습니다. This is a very important region actually for Belgium and ahead of the Expo, which is coming up in 2026. We really would like to look at the opportunities for cooperation. 이들은 향일암과 해상 케이블카, 밤바다까지 여수의 아름다운 명소를 관광하고 선박람회 홍보 설명회에 참가해 내년 선박람회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팸투어 참가자들은 둘째 날에도 장도와 예울마루 오동도 등 성공적인 선박람회를 준비하는 여수의 모습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여수시는 이번 팸투어를 계기로 국내외 홍보에 보다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32개국 주한 외국 공관장님 네들을 초청해서 우리 세계 선박람회를 널리 알리고 또 초청하고자 합니다.
금년 4월에 베트남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또 중국에 있는 자매도시라든지 이런 도시들과 또 협약을 체결해서 선박남매를 널리 하려고 하고. 여수시와 조직위원회는 또 외국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노르웨이의 글로벌 해상풍력 발전 회사인 딥윈드 오프쇼어사와 공식 후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And we see a partnership with the Yosu Global Expo as an excellent opportunity to promote marine industries like offshore wind and also to promote the region. And we are very dedicated to push for Jeollando province to be a hub for the Northeast Asia. 지금까지 내년 섬 박람회에는 NH농협은행 등 2개사의 후원과 수협 등 기업과 개인의 기부를 합쳐 5억 6천만 원이 접수됐습니다. 여수시와 조직위는 앞으로 내년 섬박람회 개막 전까지 참가국 유치와 콘텐츠 보강을 위한 국내외 활동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지난해 광주 전남의 혼인 건수가 1년 전보다 10% 이상 급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혼인, 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의 혼인 건수는 5,688건으로 2023년보다 10% 증가했고 전남은 7,049건으로 14.5% 급증했습니다. 평균 초혼 연령은 광주의 경우 남자는 33.8세, 여자는 31.5세였고 전남의 경우 남자 33.5세, 여자는 30.8세였습니다. 통계청은 2차 에코붐 세대로 불리는 90년대생들이 30대 초중반에 접어든 데다 코로나19로 미뤘던 결혼 수요가 몰린 결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다음 주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됩니다. 국회 여객기 참사 특별위원회는 어제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 공청회를 열고 참사 피해 지원과 심리안정 회복, 특별조사위원회 유족 참여와 2차 가해 처벌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논의했습니다. 여야 모두 참사 특별법에 이의가 없는 만큼 4월 국회 통과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같은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8개월간 치르는 자체 축구리그를 만들어 열전에 들어갔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노동자들이 기업 등과 함께 새로운 풍경을 연출하고 있는 우리들의 월드컵 리그를 최다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둠이 내린 시간, 심판의 휘슬 소리에 리그 첫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개막전은 태국과 네팔입니다. 전남 영암의 대불 국가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미니 월드컵을 시작한 겁니다. 일주일 동안 일하고 뭐 스트레스 같은 거 풀리고 위해 또 자주 이런 경기가 시작하면 재밌어요. 우리들의 월드컵으로 불리는 대불산단 축구리그에 참여한 국가는 베트남과 네팔, 태국 등 모두 6개국 노동자들. 나라별로 30명씩으로 팀을 구성해 오는 11월까지 모든 팀이 경기를 치러 순위를 정하는 리그 방식입니다. 모든 경기는 일을 마친 뒤 야간 경기로 치러집니다. 산단 입주기업이 꾸린 협동조합과 복합문화센터가 지원에 나서 심판교육 등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쳤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됐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불 국가산업단지에서 일하는 인력은 16,0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가 50%를 넘어섰습니다. 리그 창설을 주도한 산단협동조합은 스포츠를 매개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좀 더 빨리 적응하고 산업 현장 공동체 구성원들의 화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언어를, 국가를 떠나서 스포츠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야지 더 화합이 되고 더 단결이 될 것 같아서 이 축구단을 창립을 하게 됐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외국인 노동자들과 지역 공동체가 함께하는 대불산단 축구리그. 리그가 펼쳐지는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특별한 날이 됐습니다. MBC 뉴스 최다훈입니다. 광주 교육발전특구가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평가에서 우수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광주시와 광주시 교육청은 어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회를 열고
지난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적극적인 교육혁신을 추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지역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교육발전특구는 인공지능과 반도체 산업 등과 연계한 공교육 혁신으로 수요자 맞춤형 인재를 양성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학생들이 5.18 역사를 직접 체험하며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5월 버스가 운영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다음 달부터 2달 동안 초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5월 버스 100대를 운영하기로 하고 민주인권 교육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5월 버스는 학교당 최대 4대, 최대 6시간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5.18 사적지 탐방 프로그램 계획서를 제출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 중인 이장호 군산대 총장의 비위 의혹을 밝혀낸 전주 MBC 보도와 관련해 검찰이 전주 MBC 영상기자를 재판에 넘기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현장을 총장실 문 밖에서 촬영한 것이 방실 침입, 다시 말해 주거 침입에 해당한다는 이유인데요. 언론단체에서 검찰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전주문화방송 허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7월 군산경찰서는 전주 MBC 소속 취재기자와 영상기자, 오디오맨을 건조물 침입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비원의 안내에 따라 직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국립군산대 총장의 비위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현장을 취재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해경은 이 총장이 해상풍력연구원장 시절 진행한 국비 270억짜리 연구사업 관련 자료 일체와 연구 결과 보고서 등을 입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의 무리한 송치에 검찰은 취재기자와 오디오맨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영상기자에 대해서는 방실 침입에 혐의가 있다며 재판에 넘기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문 밖에서 열린 문을 통해 보이는 총장실 내부를 촬영한 것이 침입 행위라는 판단인데 총장실로 연결되는 통로도 총장실의 일부로 봐야 한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경찰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공적인 기관에 총장이 압수수색 당하는 모습을 찍은 것이 과연 그 목적이나 동기로 봤을 때 침입 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인지도 상당히 의심스럽고, 이미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공간에서 촬영으로 인해 실질적인 평온이나 안전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무를 집행하고 있던 수사관들의 제지도 없었고 직원들도 버젓이 취재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건조물 침입죄의 구성요건조차도 성립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오늘 새야 될지도 모르겠다는데 컴퓨터 이런 거 하는데 근데 다른 거는 없는. 문제의 보도는 국비 127억 원이 탕진된 이장호 군산대 총장의 해상풍력 기술개발 사업을 둘러싼 연구비 유용 의혹 연속 보도의 일환으로 결국 전주 MBC가 제기한 의혹이 구속 수사와 기소로 이어지면서 이장호 총장은 뇌물과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군산대 총장으로서 입장 표명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언론 현업단체들도 일제히 검찰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영상기자협회는 성명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데다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을 따른 취재임이 명백하다라며 이번 기소가 언론 취재 범위를 크게 제한함은 물론 사회정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국 MBC 기자회도 지역적인 부분을 무리하게 꼬투리 잡아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다라며 검찰은 언론을 겁박하고 재갈을 물리려는 후한무치한 권력자와 공동정범이 되려 하느냐라며 규탄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재단이 출간한 입체책 숨쉬는 도시가 오는 31일부터 열리는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에서 전시됩니다. 숨쉬는 도시는 난개발로 파괴되어가는 도시가 자연과 공존하는 과정을 책장을 넘길 때마다 펼쳐지는 입체적인 사파를 통해 보여줍니다.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아동도서전으로 숨쉬는 도시는 도서전 행사 가운데 지속 가능성을 주제로 다룬 어메이징 북쉘프 전시 도서로 선정됐습니다.
오늘 봄 기온이 더 짙어지겠는데요. 먼지가 가득하겠습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만 서쪽에서 국외먼지가 계속해서 유입되면서 오늘과 내일까지도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기 정보 꼼꼼히 확인하셔야겠고요. 황사용 마스크도 잘 챙겨 다니시기 바랍니다. 이 먼지만 아니라면 하늘 자체는 깨끗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이른 오전 중에는 안개가 짙게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훨씬 높게 올라서 매우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출근길 기온 6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7도가량 높게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 19도로 낮 기온도 어제보다 3도가량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평년 기온을 웃도는 수준이고요. 오늘 일교차는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전남 많은 지역에서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종일 영상권에 머무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담양 영도 안팎에서 출발해 한낮 기온 19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목포의 현재 기온 8도 안팎에 머물러 있고요. 한낮 기온은 15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곡성과 구례에서는 영하의 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기온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5m로 조금 높게 일겠고요. 서해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오전까지 시속 70km에 달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 동안에도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으로 포근한 봄 날씨는 당분간 지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